어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된 걸 두고 오늘 국회에서 나온 반응들이 눈길을 끕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시종일관 법치를 인정하지 않는 대통령 측 논리처럼 수사기관과 법원은 물론 헌법재판소까지 싸잡아 격하게 비난하는 입장들이 쏟아졌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에선 법치와 상식이 확인됐다며 이제 민생에 집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정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돼 수감된 뒤 처음 열린 여야 각 당의 지도부 회의. 더불어민주당은 맹추위 속에서도 민주주의를 살리겠다고 일어선 국민들의 성과라고 평가했습니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치, 정의와 상식이 굳건하게 살아있음을 확인한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씁쓸하고 참담함과 안도감이 교차한다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향해서는 철저한 수사와 구속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윤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비판은 자제했고 대신 이제 민생에 집중하기 위해 추경을 논의하자고 여당에 제안했습니다. 여당 국민의힘 분위기는 사뭇 달랐습니다. 시작부터 날을 세워 야당을 비꼬았습니다. 민주당 의원 여러분 이제 만족하십니까? 이재명 대표 흡족하십니까? 공수처와 경찰 부끄럽지 않습니까? 자신들이 배출한 대통령이 현직 신분으로 체포됐는데도 지도부 회의에서 자성이나 사과의 말은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사권이 없다, 위법한 영장을 발부했다, 탄핵 심판을 무리하게 서두르고 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뒤처리를 하고 있는 공수처, 법원, 헌법재판소를 하나하나 문제 삼고 전방위로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심지어 윤 대통령이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한 논리를 반복 재생하듯 쏟아냈습니다. 정부 발목 잡기를 넘어 아예 발목을 부러뜨려 국정을 반신불수로 만들었습니다. 간첩 천국, 마약 소굴, 조풍나라로 변질될 우려를 국민들께서는 걱정을 많이 하시고 윤 대통령을 체포한 공수처를 향한 공세는 종일 이어졌습니다. 나치 독일의 게슈타포, 북한의 보위부에 빗대며 거칠게 비난한 데 이어 여당 의원 30여 명은 공수처까지 몰려가 공수처를 해체하고 오동훈 처장은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내란 특검법을 계속 거부하는 국민의힘이 자체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는데 그 논의 과정이 본질을 피해서 기괴해 보입니다. 오랜 친구인 대통령을 겨냥해 특검을 발의하는 건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이지만 최악을 피하기 위해 발의하겠다며 울먹이는 장면도 나왔는데요. 국민을 걱정해서 괴로워하고 자책하고 울먹이진 않고 국민을 적으로 돌렸던 내란이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는 하지 않다가 정반대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김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자체적인 비상계엄 특검 논의에 나선 국민의힘 의원총회. 권성동 원내대표가 모두 발언을 이어가다 돌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바로 어제 체포당한 대통령을 오늘 우리 손으로 특검법을 발의해서 수사하겠다고 하는 것이 정치 이전에 한 인간으로 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것을 윤 대통령은 오랜 친구여서 내 선거보다 대선을 더 열심히 뛰었다. 어젯밤 너무나 괴로워 자책했다고도 말했습니다. 특검 법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왜 특검이 필요한지 수사 대상인 윤 대통령의 위헌적, 위법적 행동을 지적하긴커녕 법원이 발부한 영장조차 거부하다 끝내 체포된 윤 대통령에 대해 사적인 감정을 돌연 공개 언급하고 나선 겁니다. 지도부는 그래도 특검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당내에선 특검 반대 목소리도 적지 않았습니다. 또 야당의 선전선동 도구가 될 거다. 정책 블랙홀이 될 거다. 그래서 특검은 답이 아니다. 특히 야당 특검법에 대한 이탈표가 우려된다는 게 이유라면 투표용지 뒤에 이름을 써서 이탈표를 막으면 된다는 주장까지 나온 걸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최종적으로 반대 의견을 잠재우고 의원 108명 전원 명의로 비상계엄 특검을 발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발의하는 법안을 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최악의 법보다는 차악이 낫다는 생각하에서 자체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했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내일 본회의를 앞두고 최종 협상에 나섭니다. 제3자 추천 방식은 같지만 국민의힘 법안의 수사 대상은 비상계엄에 한정돼 북한과 충돌을 유도한 외환 행위, 내란 선전 선동 혐의가 빠졌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중재안이,
만약 결렬되면 야당의 기존 특검 법안이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 자신들이 배출한 현직 대통령이 큰 잘못을 저질러 체포됐다면 당의 지도부는 사과하고 자숙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먼저이고 상식적일 겁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정반대로 여전히 윤 대통령을 감싸며 수사기관과 법원을 비난하고 법치를 부정하는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정치권에선 지지층이 집결한 듯 보이는 걸 배경으로 짚고 있는데 하지만 결별은 시간 문제일 뿐 곧 윤 대통령과 등을 돌릴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고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의원 30여 명은 체포 전 마지막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러 관저로 향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체포되자 법원 영장을 집행한 수사기관을 해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지도부 입은 더 거칠어졌습니다. 이재명 세력은 국정 혼란을 틈타 공수처와 경찰을 겁박하여 숙청의 도구로 악용했습니다. 여당이 반성 대신 공세에 나선 배경. 정치권에선 부쩍 회복된 지지율을 꼽습니다. 계엄 사태로 떨어졌던 국민의힘 지지율은 최근 반등을 거듭하더니 조사기관들의 정기조사에서 오차 범위 안에서 야당을 앞섰다는 결과까지 나왔습니다. 조기 대선을 예상하고 지지층이 일찌감치 결집한 거란 분석이 대체적입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은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반 이재명 세력의 결집처럼 지금 현재로서는 나타나는 것이고요. 국민의힘 의원들은 출석한다는데 굳이 체포하지 않았냐, 야당에게 역풍이 불 거다. 민주당의 폭거 폭주 때문에 보수뿐 아니라 중도층까지 움직이고 있다며 보다 낙관적인 해석도 내놨습니다. 윤석열 지키기 강경 기조를 두고 당내에서는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개파색이 옅은 한 중진 의원은 당분간 강성 지지층을 향해 아슬아슬 줄타기할 수밖에 없지 않냐며 현실적으로 윤 대통령과 정치적 운명을 같이 하려는 의원은 별로 없다고 말했습니다. 선거가 다가오면 등을 돌리지 않겠냐는 전망도 많습니다. 국민의힘은 그 전환이 빠른 당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때리는 사람 나타날 겁니다. 더 우경화되거나 불필요한 사회 갈등을 조장해선 안 된다는 당내 목소리도 있지만 여당의 강경 기조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이어질 거란 전망이 대체적입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 체포돼서도 공수처 조사를 거부하는 윤 대통령의 뻔뻔한 모습에 어제 체포영장 집행 이후 잠시나마 안도했던 시민들은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기밖에 모르고 이기적이다, 시간 끌기다, 그나마 들었던 안타까움마저 사라졌다. 분노한다를 비롯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안준호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전남 목포의 한 전통시장. 상인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돼 12.3 내란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자 혼란으로 침체된 지역 경제가 되살아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진작 윤석열을 체포를 했어야 되는데 좀 늦었지만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비협조로 지지부진한 수사 소식에 기다리던 설 연휴 대목을 누리지 못할까 우려도 큽니다. 체포가 됐다고 해서 당장에 좋아질 것 같지는 않고 그동안에 쌓여온 안 좋았던 경기 침체가 너무 심하니까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조사 내내 묵비권을 행사하고 2차 조사에도 응하지 않자 시민들은 다시 답답함을 호소합니다. 왜 이렇게 행동을 똑바로 못하지? 비호감 짓들만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대단히 실망이야. 그 사람들도 법을 배운 거고 평생 법으로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들이 그 법을 안 지키고 법을 무시한다는 것은 특히 대통령 측이 체포 적부 심사를 청구한 데 대해선 시간 끌기라고 지적합니다. 자기가 대통령인데 시간 끌 수밖에 없죠. 우리 국민을 봐서는 빨리 지금 끝났으면 좋겠는데. 또 대통령 체포를 불법 집행이라며 거듭 주장하고 공수처와 경찰을 고발한 여당인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좀 이기적이지 않나 생각돼요. 그냥 진짜로 뭐 국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반대를 하는 건지 아니면 본인들의 기득권을 위해서 반대하는 건지 좀 의문스럽고요. 시민들은 12.3 내란 사태 주동자에 대해 적법하고 엄정한 처벌이 나올 때까지 계속 거리로 나오겠다고 말합니다. 원하면 나서야 한다고 생각해서 가만히 있고
수습만 하면은 바뀌는 게 없다고 생각해서 참석은 해야 되죠. 당분간 각 지역의 시민사회 단체들은 수사 상황 등을 지켜보며 매주 토요일 집회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한국 국민을 확고히 지지한다는 백악관에 이어 미국 국무부도 윤석열 대통령 체포에 대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한국의 민주주의 기반이 얼마나 강한지 보여줬다고 평가했는데요. 외신들도 내란 사태의 수습 상황을 자세히 보도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임경아 특파원입니다. 언론 브리핑에 나선 매슈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 그는 윤 대통령 체포 과정이 불법적으로 집행됐다, 법치를 위반했다고 보느냐는 부정적인 뉘앙스의 기자 질문에 한국 법이 어떻게 해석되는지는 한국 법원이 결정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 방한에 최상목 권한대행 등을 만났다고 언급하며 한국에서 민주주의 회복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직접 봤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모든 나라는 때로 민주주의 시험대에 오르는데 이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중요한 거라며 지금의 한국 상황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And what we have seen is South Korea respond to those tests in a way that illustrates the strength of its democratic foundation. 미국 정론지 뉴욕타임스에는 헌법재판소, 경찰, 공수처 등 윤 대통령 조사 주체를 보여주는 그래픽까지 등장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됐지만 기술적으로는 여전히 재임 중이라며 수사기관들이 협력하지 못한다면 정치적 혼란이 길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로이터는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이 공수처 재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며 오늘도 속보를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내란죄 등을 조사하려는 당국의 수사를 더욱 방해하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조속한 수습이 가장 중요하다는 제언도 나왔습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빅터차 한국석좌 등은 한국의 불확실성을 우려하며 시간은 정치적 위기를 해결하는 데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임경아입니다.